네, 오늘은 캐나다 교포 2세 영화 감독이신 알버트 신 감독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대략 알기는 압니다만 오늘 처음 뵀는데 그 신 감독이 뭐 코리안 커뮤니티에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은 젊은 편이니까 우리 코리안 그 한인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겸 인사 말씀 한마디. 조금 더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가 좀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하시라고 하는 거죠. 제 이름은 알버트 신 영화 감독 프로듀서고요. 여기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오타와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토론토 에리어에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일하시는데 여기 제가 옛날에 제가 지금 2020년 때 하고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전보다도 지금 이렇게 한국 그 커뮤니티가 너무 많이 변해지시고 내가 이제 농담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한국 식당을 들어가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밖에 못 보셨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식당 여기 토론토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이제 한국 식당을 들어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컬처, 한국 스타일, 한국 사고 방식, 한국 그런 거가 많이 이렇게 변해져서 이제 토론토만 아니지만 전 세상.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무비 메이킹도 이렇게 영어 말로 말하면 cultural dissemination,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Korean culture, Korean filmmaker, Korean voice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도 제가 한국 감독이지만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좀 알려주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next generation도 이제 여기 한국 2세나 교포 그냥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여기 되면 이제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프라이드 있으면서 좀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몇 년 전보다도 이제 계속 우리 이렇게 변해지고 있어서 이게 되게 행복한 타임이고 괜찮은 타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한인들 우리 교포들이 알버트 신 감독을 알게 된 게 이너 플레이스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인 것 같아요. 네. 이너 플레이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한국과 이제 캐나다의 영화 제작 시스템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에서도 영화를 제작해 보셨고 캐나다에서도 해보셨으니까 양쪽 나라의 장단점,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런 게 좋고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러니까 Inner Place는 제가 2014년에 나오신 영화인데요. 이제 몇 년 됐지만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확실히 그 영화가 이렇게 저한테는 라이프 체인징 영화죠. 그때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화 감독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다른 꿈 없이 그것만 했는데 제 아버지가 항상 말하시는 거는 영화 감독 되려고 하는 둥그름 잡는 거라고 하는 거.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건데 정말 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것밖에 하고 싶은 거 없어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Inner Place 찍기 전에도 내가 조그만 단편 독립 장편 영화를 찍고 영화제도 좀 돌고 조금 익스피리언스 받고 이렇게 자신을 조금 받아서 제가 이 Inner Place 영화가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영화지만 한국에 있는 adoption, secret adoption 내용인데요. 조그만 농장에서 임신된 학생이 어머니가 이제 좀 돈 있는 서울에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이제 adoption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시츄에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임신될 동안 그 서울 여자가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그 임신될 동안 그 타임에 이렇게 지내는 스토리인데요. 좀 이렇게 같이 흘려가면서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고 조금 이렇게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그 스토리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한국에 저 식당에서 제가 먹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그 큰 가족 모임이 그런 광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무슨 그 가족에 있는 누가 임신을 했다 뭐 누가 임신을 했는데 정말 임신을 했냐 안 했냐 거짓말하고 있다. 왜 이 모임에 안 왔냐? 왜 숨어 있냐? 뭐 그냥 그런 이렇게 서로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듣고 나서 제가 그 옛날 어렸을 때 여기 토론토 커뮤니티에도 그런 것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민 같은 거, 그런 루머 같은 거, 뭐 누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의 아들 아니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adoption을 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그 소민 같은 것도 듣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생각을 해서 이 Inner Place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찍고 싶은 이 아이디어가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단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이제 2세지만 이건 되게 코리안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영화가 임신 스토리 그 pregnancy 이렇게 motherhood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말해도 되냐 그거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아서요. 그냥 조금 내가 한국에 가서 조금 리서칭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organically 시작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Inner Place가 5년 걸렸어요. 이제 제가 쓰기 시작한 날 해서 이제 각본도 쓰시고. 예. 각본 대본을 다 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는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말로 써봤는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그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몇 번 받아보고 그러니까 좀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국까지 가서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로 마음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제작비까지를 다 대구서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스폰서가 있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스폰서가 이렇게 캐나다는 이렇게 Arts Council 그랜트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건을 받고 나서 제 프로덕션 컴퍼니가 있어요. 여기 토론토에 있는 제작 컴퍼니가 전 단편 영화가 우리가 토론토 영화제 제가 디렉팅한 건 아니지만 제 파트너가 감독한 영화가 꽤 잘 됐어요. 이게 조금 팔게 되고 그래서 그 받은 돈 갖고 다 그냥 이 영화를 그냥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예산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비들은 이렇게 millions and millions 몇십억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돈으로 보면.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그런 돈이 없어서요. 되게 작게 만들어서 제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영어말로 말하면 reverse engineering을 했어요. 그러니까 Inner Place를 보면 이렇게 actors들도 이렇게 3명밖에 없고 뭐 3-5명 이렇게 5명 이렇게 maximum 5명밖에 없고 거의 한 로케이션에서 지내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이 우리 작은 아빠의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우리 목장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지내고 되게 메모리들이 많이 있는 데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영화를 써야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거기서 찍을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썼어요 영화를. 그러니까 있는 거가 이만큼 있고 돈은 이만큼밖에 없고 이만큼 투자 갖고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거꾸로 쓰게 된 영화예요. 조금. 예.
그러면 이제 모티브를 거기서 얻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디어를. 근데 아까 어느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 들어보시면 제가 한국말이 이렇게 조금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한국 가면 제가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거를 보든지 뭐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한 80%, 85% 알아들어요. 하고 또 15, 20%는 제가 조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혼자서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0% 알아듣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을 알아듣고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 제가 무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seed만 필요 있어요. seed만 필요 있어서 seed만 있다가 이제 나머지 나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들은 거가 그냥 그 아이디어, 그 사람이 이제 그때는 2010년쯤인데 2010년에도 사람들이 이 secret adoption 같은 것도 아직도 생각을 한다. 아직도 그런 것도 사고 방식이 아직도 그런 거가 있다 한국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거를 쓴 거니까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것만 있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리서칭 제가 하고 사람들하고 그거를 상상으로 이제 그 다음에 imagination으로 쓴 거죠. 근데 그걸 inner place, 그냥 inner place라는 뜻이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있는 자리? 일단 영어말로 보면 그 미닝이 이게 많아요. 왜냐면 그 in her place는 하고 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그 structure가 지금 여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영화 시작할 때는 그 서울에서 오신 여자분이 눈에서만 보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눈에서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가다가 이제 임신된 그 학생 여자한테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고 날 때는 그때부터는 그 여자의 눈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러면 이렇게 audience도 그 사람의 그 perspective로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임신된 학생의 엄마.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허라는 뜻은 3명의 여자라는 뜻이라고 예.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예. 하고 또 영어말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트랜sl레이션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in her place는 이제 임신된 여자가 대신 이 여자 대신 때문에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실은 자궁이라는 생각을 해서 자궁.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자가 임신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인가? 근데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제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신을 좀 몇 가지를 봤거든요. 이제 예고편 같은 거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신을 보니까 이게 새 여자의 그 자리 뭐 이런 뜻이구나. 이제 뭐 그런 타이틀도 신 감독이 썼어요. 타이틀도 inner place라는 것도. 그러니까 inner place가 솔직히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쓸 때 촬영할 때 편집할 때 이 영화 제목이 없었어요. 영화 제목이 계속 그냥 woman, girl, mother로 부르고 있었어요.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언제 이제 아이디어가 오면 이제 바꾸겠다 저 제목으로. 근데 이제 영화를 다 편집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영화제한테도 이제 보내게 되고 그때 왔는데 그때까지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딜레이 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와이프가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딱 와이프가 말을 하고 나서 딱 듣고 나서 그냥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제목을 아직 안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왔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니 근데 그 촬영 당시에 벌써 그때 결혼하셨을 당시였어요? 예. 그럼 결혼하시고 한국에 가서 그 작업을 하셨겠네요? 아니요. 저 영화 다 촬영을 하고 나서 촬영은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은 캐나다에서 했었는데 촬영을 바로 끝나고 나서 캐나다에
와서 결혼했어요. 그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편집 활동하는 결혼했었죠. 제가. 그 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신 감독은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티피컬 세컨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이제 한국 가서 촬영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차이점 있지 않을까? 한국 스태프들하고 또 이 촬영한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예. 이모셔널리 디퍼런스가 꽤 있을 텐데 예. 갭이 어떻게 확실히 있었는데요. 그 솔직히 그 이제 제 트레이닝은 다 여기서 했고요. 하고 또 뭐 제가 이제 친구들도 이제 어렸을 때도 친구들도 여기 캐네디언 친구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그 사고 방식은 정말 그 집에 안에서만 받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여름 동안은 부모님이 항상 한국으로 보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2달 동안 지내고 그러니까 그거가 조금 안에 있었어요. 그런 거가 있어서 제가 계속 계속 한국으로 본 거죠. 한국에 가서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 건데요.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거가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내가 내 스태프로 이제 데려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딱 upfront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한국 영화 촬영 스타일도 모르고 따라가고 싶어도 모르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스타일로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냥 쉐어링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거가 중간에 만나면 좀 뭐 다른 거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되게 아름답고 멋있고 신기하고 잘 안 되면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요. 정말 그냥 너무 아름답게 찍었어요.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촬영팀 그 배우들 다 그냥 너무 사이 좋게 그냥 되게 잘 됐어요. 그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돼서 제가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럭키한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에 아니고 우리가 충청남도 쪽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에 그냥 한 25명이 배우들 합쳐서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그 충청남도에서 합숙하면서 그냥 같이 충청남도 어디요? 혹시? 충남 예산 쪽. 내가 충남이야, 충남. 그래요? 예. 대전. 그래요? 우리는 조그만 합덕이라고 하는. 합덕, 예. 예산군 합덕면. 예, 맞아요. 예, 거기에서 찍었어요. 와. 그래서 예.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같이 그냥 사이 좋게 아름답게 찍게 돼서 되게 행복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 제가 이너 플레이스 찍고 나서도 한국 이제 제가 돌아갈 때도 아직도 같이 모이고 배우들도 보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라이프롱 익스피리언스로 제가 그냥 끝까지 제가 되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오타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들 교포 2세들 보면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조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민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부모님들도, 네네. 예, 우리 부모님이 처음 되게 신기한 부모님들. 아버지는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제 예. 전쟁 때 월남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화에서 졸업하시고 아버지는 서울대에서 졸업해서 이제 남미로 갔어요. 남미로 이사 갔어요. 70
2014년쯤에 네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에콰도르에 에콰도르, 거의 예. 에콰도르 거의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81년에 그 캐나다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81년에 들어가다가 이제 나야가라로 이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제가 요번에 찍은 영화 Disappearance of Clifton Hill는 이제 그 나야가라의 어떤 배경을 이어가시고 하신 그래서 거군요. 만든 영화인데요. 이제 나야가라에 있다가 이제 조금 돌다가 이제 뉴마켓에 저 토론토 조금 북쪽에 있는 뉴마켓에 그 이제 저 닭집 식당 치킨 식당을 저 30년 동안 했어요. 3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저 동생 형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한테서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말도 조금 좀 혼나면서 배우면서 그 이제 일하는 것도 거기 식당에서 우리 집은 그냥 거기 집보다 그 식당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가게 플러스 아파트먼트. 예. 가게 플러스 아파트먼트는 아니지만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15시간 동안 매일 365 그냥 거기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그냥 되게 이렇게 close한 패밀리로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찍고 싶다고 할 때 거의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 영화 감독이나 뭐 아트스 같은 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5-6살 때부터 그냥 영화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학생 때도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냥 영화 혼자서 찍고 친구들하고 찍고 그래서 그냥 이제 대학교 이제 필름 스쿨 가고 싶다고 할 때쯤 될 때는 그냥 당연히 거기 필름 스쿨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많이 이렇게 푸싱하고 하라고 해보라고. 야, 부모님 참 그런 부모님 별로 안 계신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가 이제 영화 찍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뭐 닥터 되려고 그래도 힘들지만요. 얼마나 큰 도시나 작은 도시는 닥터하고 로열 같은 거는 필요 있잖아요. 근데 무비 디렉터는 필요 있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힘든 건데요. 그렇지만 제가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들고 이제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싸우면서 이걸 하려고 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냥 꿈을 체이싱 해보라고 한 거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참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시네.